자,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지금 부분 압력 구하는 걸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부분 압력 구할 때 보일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헬륨과 아르곤의 부분 압력을 구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칸막이를 제거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헬륨이 5리터였다가 10리터로 부피가 2배 증가했으므로 1기압이 아니고 그 1기압보다 넓은 공간의 기체 분자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만큼 압은 줄어들겠죠. 벽에 가서 충돌하는 게 넓은 공간에서는 좀 더 작게 되니까요. 그게 서로 이렇게 반비례한다는 거죠. 부피가 이만큼 5에서 전체 10리터로 늘어났으므로 압은 거기서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게 헬륨이 가지는 부분 압력이고 아르곤이 가지는 부분 압력이고 그게 전체 압력이 합해져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헬륨과 아르곤이 가지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헬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헬륨이라고 하는 분자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속력 또한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주 유명한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고 넘어가는데요. PV = nRT인데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실제 기체, 수소부터 해서 헬륨, 네온 이란 실제 존재하는 기체들이 아니고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즉 인력과 반발력이 서로 작용하지 않죠. 근데 실제 기체들은 서로 가까이 있게 되면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완전 단성체로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기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세 개의 법칙을 가지고 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이죠. 부피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 반비례하죠. 단 그때는 온도와 몰수가 똑같이 있을 때,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피스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주사기 피스톤을. 누르면 누를수록 부피는 작아지도 대신에 압은 커지죠. 그 안에는 갇혀있는 분자의 수는 동일하겠죠.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 할 때입니다.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그게 보일의 법칙이고 샤를의 법칙은 똑같은 압력, 뭐 1기압이면 1기압, 2기압이면 2기압이라는 똑같은 압력에서 그리고 분자의 수가 일정할 때 기체가 가지는 부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가지는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벽에 가서 충돌하는 횟수가 더 늘어나서 그만큼 부피는 그 압을 이기고 부피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체가 가지는 부피는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절대 온도 T,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는 늘어난다라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보가드로 법칙 우린 배웠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알 거예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고 그렇다고 말은 온도와 압이 일정할 때 기체가 가지는 부피는 그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즉 분자의 수가 많으면 부피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 세 식을 그러면 합칩니다. 합치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압에 반비례하고 몰수와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이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상수를 R로 묶습니다. 상수라는 것을 R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V는 P는 이렇게 넘어오고요. P 곱하기 V는 땡땡 R N 곱하기 RT인데 여기서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 기체가 가진 부피, N은 몰수죠. 그리고 R은 상수입니다. 그리고 T라고 하는 것은 절대온도 T에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PV = nRT,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PV = nRT를 적용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온도예요. 그럼 온도를 일정하게 두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세 기체 분자 A2, B2, C가 있습니다. 단 화학식량은 즉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A2는 32, B2는 28, C는 4입니다. 자, 그러면 A2가 이런 10리터에 16g이 있고 B2는 5리터에 7g, C는 2.5리터에 4g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 기체 A2, B2, C의 몰수를 일단 구해볼까요? 몰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1몰일 때의 분자량이다. 그람 붙인 값인데 이 질량일 때는 몇 몰이 될까요? 라는 비례식으로 풀 수 있지만 바로 우리는 이 화학식량 분자량을 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바로 몰수가 구해진다는 것은 누누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본 내용들을 배웠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A2의 몰은 16이라는 질량을 1몰에 대한 질량 32g으로 나눈 2분의 1몰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B2도 7g을 1몰에 대한 질량 28g으로 나누면 4분의 1몰이 되고 C는 1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2와 B2의 압력의 비를 구해보자. 갑자기 압력이 나왔죠. 이게 바로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는 식을 알면 이러한 압력의 비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P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P라는 식으로 P라는 변수를 가지고 다른 걸 몰았던 거죠. 그러니까 V는 넘어오고 nRT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온도, 이 T가 일정하는 온도, 같은 온도라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P라는 값은 어디에 비례하는 걸까요? 이 R은 상수니까 떠나고 V분의 N에 비례한다는 거죠. 즉 부피와 부피에는 반비례하고 몰수에는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피와 몰수를 알고 있으므로 A2와 B2의 압력의 비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A2의 압력은 이렇게 비례하죠. 부피분의 몰수에 비례하므로 부피는 10리터고요. 이에 A2의 몰수는 2분의 1몰이죠. 그러면 0.5몰이니까 0.05 압이 되겠죠. 그리고 B2의 압은 이렇게 비례하겠죠. 부피분의 몰수에 5라는 부피 속에 4분의 1몰, 0.25몰이 있으므로 똑같이 둘 다 압력이 0.0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2 대 B2의 압력비는 1대 1이 되죠. 비례한다는 걸 가지고 비를 구한 거예요. 땡땡이 아니에요. 같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A2의 B2의 압력비를 구해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종류 이상의 혼합기체가, 즉 A 기체와 B 기체가 섞인 혼합기체에서 각 성분 기체가 가지는 몰수를 전체 기체의 몰수로 나눈 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체 A는 1몰이 있고 기체 B가 1몰이 있는 이 용기 V라는 부피 속에 기체 A 1몰, 기체 B 1몰이 혼합되어 있을 때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한 기체의 몰 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기체의 몰수는 지금 1몰, 1몰이니까 2몰이 되겠죠. 그 중에서 기체 A의 몰수는 1몰이죠. 따라서 기체 A의 몰 분율은 전체에 대해서 0.5만큼 있다라는 거죠. 쉽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예요. 온도가 똑같습니다. 용기 A와 용기 B에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들어있는데 수소기체는 1몰이 들어있고요. 질소기체는 3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콕을 연다면 두 기체 A, B가 섞이겠죠.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섞입니다. 그러면 전체 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지 않으므로 두 기체는 섞여서 1몰과 3몰이 섞여서 전체가 4몰이라는 분자수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때 꼭지를 열어서 두 기체가 혼합될 때, 이 콕을 열어서 두 기체가 혼합될 때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12기압이에요. 그러면 수소기체의 부분 압력은 얼마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다음과 같은 점을 두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용기 A의 수소기체는 1몰이고 용기 B의 질소기체는 3몰 있고요. 전체 4몰이죠. 그리고 두 기체가 섞여서 생기는 전체 기체의 압력은 12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PV는 nRT에서 P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온도가 일정하면 P는 몰수에 비례하죠. 혼합기체의 각 성분기체의 부분 압력은 그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혼합기체의 각 성분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의 그 성분기체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소기체가 나타내는 전체 압 중에서 나타내는 수소기체의 부분 압력은 어차피 전체 압력에 대한 이 기체의 부분 압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수소기체가 나타내는 그 압력은 전체 C기압 중에 수소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수소기체의 몰수가 전체 기체의 몰수 중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 즉 수소기체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소기체의 몰 분율을 먼저 구하고요. 수소기체와 질소기체의 전체 몰수합은 4고 그 중에서 수소기체는 1몰이죠. 따라서 4분의 1몰만큼의 몰 분율을 가지면 그것은 바로 수소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체 압력의 수소기체의 몰 분율만큼을 곱해주면 바로 수소기체의 부분 압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소기체가 나타내는 전체 압력에 대한 부분 압력의 그 비는 바로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몰 분율을 전체 압력에 곱해서 수소기체 부분 압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기압이 전체 압력이고 그 수소기체의 몰 분율, 즉 부분 압력의 부분 B가 4분의 1이라는 뜻으로 3기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결론적으로 몰 분율이 바로 이 수소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의 비와 같다는 얘기예요. 전체 압력에서 이 수소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의 비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압력의 수소기체의 몰 분율을 대신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질소기체의 부분 압력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전체 압력의 질소기체의 몰 분율은 바로 4분의 3이죠. 4분의 1이 아니고 왜냐하면 3몰이 있으므로 그러면 12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9기압이죠. 결국 수소기체의 부분 압력의 3기압이고 질소기체의 부분 압력의 9기압이므로 전체 압력은 12기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표면 장력은 여섯 번째 내용은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나타나는데 위 현상은 소금쟁이가 물 위를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고 즉 안쪽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물 분자들이 작용하는 인력의 평균으로 이렇게 평형을 차지해서 이렇게 있는데 바로 표면에 있는 이 물 분자는 불안정하죠. 그래서 안쪽에 당겨지는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표면적을 적게 하기 위해서 둥글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물의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바로 표면 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고체 결정 구조, 특히 면심 입방 격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정 구조에서 NaCl과 같은 결정 구조는 면심 입방 격장 구조입니다. 면심 입방 격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정육면체 안쪽에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정육면체 안쪽의 핵심에 나트륨 이온이 하나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트륨 이온이. 그리고 바로 옆에 염화이온, 이렇게 염화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이온 결정이죠. 자, 그러면 격자 내의 입자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염화이온, 이 6면체, 6개 6면체 면 중에서 이 Cl-는 이 면 중심에 있죠. 이 면 중심이 이렇게 반쪽만 잘려나간 2분의 1만큼의 입자수를 챙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꼭지점인데요. 한쪽 깎이고 두 번째 쪽 깎이고 그 다음 위에 쪽 깎임으로 8분의 1이죠. 온전한 이 구에서 딱 요쪽만 이 육면체 안에 들어가므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잘려서 8분의 1만큼만 요 육면체 안에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중간이 있는데요. 모서리 중간은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끊고 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이 부분부터.